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티몬 IMF, 이른바 TMF 미정산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일 ARS 프로그램,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채권자들과 합의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이제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부여가 된 건데요. 짧으면 한 달, 길면 3달의 시간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ARS가 실패할 경우 회생 절차가 다시 개시되는 거라서 현재 상황은 여전히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ARS 과정에서 채권자들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이번 티몬 IMF의 생존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낯선 ARS가 뭐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티몬과 IMF가 채권자들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제 티몬과 IMF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IMF 대표, 이제 유아연 대표하고도 전화를 하면서 현재 좀 파악을 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텐데, 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ARS는 자율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법원에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생 신청을 해서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회생 신청을 하고 개시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ARS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시점부터 이 결정되는 그 사이에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 즉각 개시가 진행이 돼서 이 틈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신청 시점과 결정되는 시점에 이 틈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틈을 ARS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회생 신청을 한 회사가 법원에 ARS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기업 관계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의견을 물은 뒤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2일에 류광진 티몬 대표하고 류아연 IMF 대표가 회생 법원에 출석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ARS 승인 절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딱 TMF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갚겠다 뭐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윗부분은 채권자가 모두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한 이제 구조 조정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고, 여기서 회생 신청이 취하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이 합의한 대로 계획안 대로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상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100% 모두가 동의를 하기는 사실상 좀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 이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일반적인 회생 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2분의 1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지금 이미 이 안에서 사전 계획안이 제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전 계획안이 회생 계획안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안을 만들 필요도 없이 빠르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이 동의 문턱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2분의 1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TMF의 경우로 대입을 하면 지금 상황은 아까 보신 그 위에 보다는 아래 시나리오대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TMF의 채권자가 거의 11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만장일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TMF의 경우 채권자의 2분의 1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TMF가 ARS 신청을 했으니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TMF의 ARS가 이제 무사히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힘들지 좀 알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표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ARS가 도입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이때보다 작년 5월까지 ARS 신청 건수가 총 2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비는 아니죠. 여기 법인 회생 접수 건수 대비 ARS 비율이 1%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이 한국법학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이 22건 중 총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 1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ARS 문턱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10건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개의 기업이 나와 있는데요. 기업명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이 케이스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분석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채권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처럼 12채권자,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99% 이상의 채권을 보유했다. 그리고 금융기관 채권자 이 4명, 그러니까 10명 미만인 거죠. 미만이 상당 부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종합을 해보면 이 한 7건 정도의 기업들, 10곳 중에 7건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 채권자 수가 적거나 혹은 소수 주체가 채권액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추격이 됩니다. 당연히 채권자 수가 적을수록 동의를 얻기도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 이제 빨간색 이 남관 배관 센터처럼 채권자가 85곳이 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팀F의 채권자는 11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ARS 승인을 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이 채권자 수가 너무 많다가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성공 케이스를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가 기업의 특허권을 많이 보유한 기술력이 뛰어난 곳 이라던가 채권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ARS로 가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아주 드물지만 ARS 기간 중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경우,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팀F가 기술력이 뭐 혁신적이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채권자들, 그러니까 셀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ARS 가자 이렇게 나설지도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가장 드문 경우 이 신규 자금이 해법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거 성공 사례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지금 팀F의 상황을 보면 이 현실 ARS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인 정인호 변호사에게 이번 ARS 프로그램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정 변호사는 이제 워낙 채권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ARS 프로그램이 시작된 상황에서 완전히 꼬여버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계열사별로 완전히 다 다른 상황입니다. 동상이몽, 각자 도생인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구영배 큐텐그룹의 대표의 생각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서 K커머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머니투데이에 하고 이제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면 두 회사를 합병해서 같이 이제 K커머스를 만들자, 그래서 이 합병 법인의 대주주는 판매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채권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가운데 10억 이상 채권 중 일부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 합병 법인의 상장을 진행하거나 매각을 통해 채권자들이 신속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게 지난 1일인데요. 이후에도 주요 임원진들하고 계속해서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 고위 임원들에게 이 K커머스를 1순위로 생각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K커머스 안에 대해서 적지 않은 수의 고위 임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일부 임원들은 이 회의 과정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고도 하고요. 특히 현재 핵심은 이제 돈을 못 받는 셀러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이번 문제의 핵심인데, 이 합병 K커머스 자체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지라는 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좀 많은 듯 보입니다. 이 내부에서. 예컨대 이제 출자 전환을 한다는 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요. 뭐 물론 정말 나중에 상장을 해서 이 주식을 팔아서 엑시트를 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몇 년 내 상장을 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엄연히 좀 존속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이제 구 대표가 2025년 6년에 상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또 적자 결손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배당으로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렇게 출자 전환을 하면 사실상 돈이 묶이는 건데,
이게 과연 셀러들의 판매 대금을 보상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성이 오갔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티몬과 UMF의 합병은 적자와 적자 해석하는 합병입니다.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기업끼리 붙여 놓은다고 한들 이게 정상적인 기업처럼 흑자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또 이커머스 사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셀러들이 지금처럼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구매자들이 지금처럼 서비스를 못 받게 된 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합병을 통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 출자 전환을 해서 받아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배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2일에 류광진 티몬 대표, 류하연 UMF 대표가 이제 회생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요, 류광진 티몬 대표는 확실하게 기자들 앞에서 독자적 생존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M&A나 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합병 찬성을 얻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 작다라는 말도 하고요. 이 발언은 사실상 구 대표의 K커머스에 반대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류하연 이제 UMF 대표의 경우에는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티몬은 독자 노선, UMF의 경우는 어느 정도 말이 된다면 협력하겠다 의사를 내비친 거죠. 그리고 취재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티몬의 경우 이 판매 대금 이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한 이틀 전에 A 이커머스사를 이제 찾아가서 우리를 좀 인수를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사건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사태 전부터 티몬은 이거 쉽지 않다, 새 주인을 찾아야겠다, 독자 노선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UMF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앞서 제일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하연 대표하고 몇 차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한 시점은 회생법원에 출석한 이후였고요. 그래서 이 K커머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해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좀 답답한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K커머스가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듯 보인다. 이게 실현이 되긴 어렵다. 정말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회생법원에 출석을 할 때까지만 해도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좀 다른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현재 IMF 역시 이 제3자한테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 ARS 설명을 하면서 성공 사례에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규 자금 조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규 자금 조달을 다른 말로 하면 외부 투자자 유치인데요. TMF가 ARS 승인을 받기 위해선 사실상 이 신규 자금 조달이 너무너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판매 대금을 이제 정산을 하기 위해선 외부한테,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제 셀러들한테 갚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회생법원 역시 가장 첫 번째로 지시한 내용이 채권단 수를 줄여라 였다고 합니다. 채권단 수를 줄인다는 건 결국엔 돈 갚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갚고 시작해라 라는 거잖아요. 아까 11만 명 정도 되는 채권자들한테 다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이 수를 줄여서 이 문제를 사태를 해결해라 라는 게 법원의 요구인 거죠. 위메프의 경우 지금 내부에서 미정산 규모를 세부적으로 추산을 해봤는데 미정산 규모가 3,500억 정도, 미정산 셀러 규모는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100만원 미만이 한 5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거의 90%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5만 명 넘는 정도의 소액 셀러들의 판매 대금을 정산을 해서 채권단 수를 줄이는 게 UMF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티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채권단 수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엔 이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금 조달이 UMF의 경우 최소 500억 원,
여유 있게는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추산을 했을 때 필요한 자금 조달, 지금 당장에 필요한 돈이 위메프의 경우 최소한 500억, 여유 있게는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만 명,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니까 이제 5만 명 곱하기 100만 원을 하면 한 500억 정도 계산이 되죠. 모든 셀러가 100만 원은 아닐 테니까 한 500억 정도가 있어서 이 돈을 정산을 하면 5만 명 넘게 돈을 좀 정산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단 수가 확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500억 원을 더한 이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웬만한 셀러의 돈은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입니다. 아까 미정산 금액이 한 3,50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00억 원을 빼면 2,500억인데 이 나머지 2,500억은 이제 완전 큰손 셀러들이라고 합니다. 한 10억 원에서 100억 정도 물려 있거나 이런 곳들인데, 이들의 경우는 소상공인 셀러라기보다는 완전 큰 기업체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0억 이런 돈이 매우 큰 돈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100만 원, 1,000만 원 물려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판매 정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먼저 갚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갚고 이제 이 큰손, 아까 말한 10억 100억 이 셀러들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당장 이 10억 100억 이렇게 큰 돈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ARS 프로그램을 승인을 해주면 장기간 걸쳐서라도 상환하겠다 등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딜을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승인을 그냥 해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팀원과 이제 IMF에게 가장 필요한 건 든든한 뒷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커머스 신뢰 기반 비즈니스인 만큼 세주인이 얼마나 이제 자금력을 갖추고 신뢰할 만한 곳인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팀원 IMF를 사실 솔직히 당장 믿지는 못할 수 있으니 새로운 투자자가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자금력은 빵빵한 곳인지 보고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이 주어진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이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투자자가 나올지가 이번 이 ARS 승인의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알리나 테무 이런 중국 이커머스가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한 이커머스 대표의 말로는 이제 극강의 효율을 중요시하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처럼 인건비가 이제 중국 대비 비싸고 지금 효율이 떨어져 있는 TMF의 감심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냉혹한 현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ARS 그리고 현재 TMF 상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살펴봤는데요. 조만간 구영배 큐텐 대표, 그 다음에 IMF 대표, 팀원 대표들이 이렇게 3자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취재를 더 해서 이 대표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취재를 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